안녕하세요. 헝그리 빌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잘못된 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절대로 남들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점때 남들 운동하는 거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몸이 성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초보일 때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절대로 가슴 근육을 키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똑같아요.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초가 뭐예요? 벤치프레스 기초는 뭡니까? 내 몸의 안정화, 호흡,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밀면서 내 가슴을 움직이는 거.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성장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슴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5가지, 4가지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거 안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안 하면 어떻게 가슴이 성장하냐? 제가요, 그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 가지 하면 성장합니까? 그러면 초보자가 바로 상급자 됩니까? 내 능력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만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또 한 가지 플러스 또 한 가지 플러스 또 한 가지 플러스 이런 식이 되면서 내 운동의 가지수가 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5가지, 6가지, 막 10가지 한다고 해서 성장 절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다른 걸 했을 때 금방 성장합니다. 금방 잘해요. 한 가지 못하면 다른 걸 했을 때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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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량. 중량 올리시는 건 좋아요. 근데 힘으로 하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힘이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힘이 되게 좋아요. 그럼 저 사람이 가슴이 당연히 커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운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량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 가슴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의 중량을 어떻게 싣느냐가 중요한 거지. 힘이 좋다고 중량을 많이 든다고 해서 가슴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디빌딩은 신체적인 유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빨리 크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늦게 자랍니다.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은 올리시되 절대 힘으로 하는 중량을 올리지 마세요. 내 가슴에 최대한 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량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차츰차츰 쌓여서 내 고중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 보는데 다 빨라. 모든 게 다 빨라요. 운동이 왜 이렇게 빨라? 팍팍 떨어졌다 팍팍 올라가요. 그게 다 뭐냐면 선수들 운동하는 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운동하는 거, 저 사람 빨리 하네? 나도 빨리 해야 되나? 순간적인 폭발력을 이뤄내야 되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내 현실에 맞는 동작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운동이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몸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 동작 수행을 천천히 하면서 구분 동작으로 처음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몸을 안정시킨 후에 천천히 바를 내리고 바를 내리면서 내 팔꿈치 각도를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해보셔야죠. 이렇게 해보시고 밀면서 내 가슴을 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푸시를 하고 호흡을 내뱉고
이런 구분 동작을 통해서 내 몸에 점점 익숙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초보자니까 몸도 흔들리고 중량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연한 건데 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내 가슴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슴을 빨리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의 가슴에 타격을 줄 수 없고,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패턴이 계속 돌아가게끔 운동을 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계속 내 몸에 적응이 되고, 몸이 적응이 되면서 점점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분할법을 짜실 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2가지, 3가지 절대 못 이뤄냅니다. 절대 못 해내요. 마음 편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돌아가시는 게 아주 현명한 운동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운동을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내 몸이 변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급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중급자 때 이제 가슴 운동 할 때는 이 전제 조건에는 내가 가슴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횟수가 3년이 됐어, 4년이 됐어, 5년이 됐으니까 나는 중급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들 7년 된 사람 제가 운동도 가르쳐보고 5년 된 사람 운동도 가르쳐본 적도 있어요. 근데 다 초보자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초보 때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내 연수만 가지고 내가 중급자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분들 제가 운동을 가르쳐 보잖아요. 100% 중량 다 낮아집니다. 초보 때 기본기가 제대로 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운동 가짓수가 늘어가면서 내가 중급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5년, 10년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오래됐으니까. 나 중량 많이 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내 몸이 얼마나 변했나. 내가 원하는 부위가 얼마나 변했나. 이제 세트 수도 많아지고, 이제 가짓수도, 운동 가짓수도 많아집니다. 자, 이 운동 가짓수가 많아지는데, 효율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덤벨을 빼세요. 덤벨을 빼시고, 중급자 때까지는, 오로지 프리웨이트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세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자극을 제대로 준다는 가정하에 4세트 정도 운동하시는 게 맞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딥스입니다. 요 3가지에 추가로 하신다면 프로보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보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횟수는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12의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1세트부터 4세트까지 12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중량을 가지고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부상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중급자 위치에 올라갔으면 부상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횟수를 무조건 12회 정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중량 고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량을 빠르게 높이지 않고 천천히 늘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급자가 됐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정체기가 올 시기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내릴 때 천천히 내렸다가 올릴 땐 폭발적으로 올려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올려보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 짧은 구간을 훈련하는 훈련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풀로 훈련할 때도 있고 짧게 훈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운동을 할 때, 가슴 운동을 할 때 이거 먼저 해야지 저거 먼저 해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뭐 고정된 틀은 있는데 벤치프레스부터 먼저 시작했다면 오늘은 거꾸로 딥스를 먼저 시작하고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전에 벤치프레스 했으니까 오늘은 인클라인부터 먼저 시작하고 벤치를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풀업을 먼저 시작하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끝날 때 풀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가지를 계속 교차시켜가면서 운동하십시오. 그냥 참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영상으로 다 얘기하기가 솔직히 좀 힘든 면은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이제 가슴 변하는 것도 틀리고 뭐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다른 사람 걸 보지 마시고 내 몸이 변하는 것만 바라보고 운동을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 좀 더 노력하시고 계속 노력하시는데 언젠가는 한계에 분명히 부닥치게 될 겁니다. 어차피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어깨 부상을 많이 일으키는 게 벤치프레스이기 때문에 이 벤치프레스에 많은 부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정된 틀에 따라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여기 붙여서 운동을 해야 편하다고 말을 해서 이걸 따라한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해보고 뭐 아니면은 버리고 또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또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내 거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편한 구간, 내 관절이 움직이는데 편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풀이 좋다고 그래서 가슴에 다다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짧게 하더라도 내 몸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짧게 해서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풀로 하면은 더 잘 될 거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양한 방법을 해보시고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급하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도중에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린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헝그리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